기준금리는 내렸는데 시중금리가 올라가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0.18%, 0.25% 시중금리가 조금씩 올라가고 있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만은 2024년 5월 1일부터 경기대응 완충자본 적립 1% 부과가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금융권들은 충당금을 내부에 1% 적립해야 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시중금리를 1%가 아니라 한 1.5%가량 인상해야 되는 필요가 생긴 겁니다. 결국 그렇게 되면 이제 기존보다 대출을 줄여야 되고, 대출을 받는 사람들에게 대출 금리를 높여야 되고, 이미 대출 받은 사람에게도 가상금리를 부과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결국 시중금리가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근데 많은 언론에서는 기준금리가 0.25% 인하됐기 때문에 대출자들의 이자 부담이 얼마나 이렇게 줄어들 것이다 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근데 그건 말 그대로 전망인 거죠. 실제 현실하고의 간격이 있다라는 겁니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가 2025년에도 0.75% 가량 내린다고 합니다. 내년에 2.5%까지 이렇게 낮추겠다라는 건데, 그게 실제로 대출을 받는 대출자들에게 이 금리 인하에 이 체감이 좀 되면 좋으련만 그러기가 어려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더 듭니다. 부동산 PF로 인한 그 대출 부실이 금방 메꿔지지 않을 것이고, 그런 것들을 메꾸기 위해서 금융권들은 결국에는 가상금리를 부과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 겁니다. 근데 그 가상금리를 한 방에 1%, 한 방에 1.5% 부과하지 않습니다. 서서히 스며들게, 젖어들게 만드는 거죠. 0.1%, 0.2%, 그리고 우대금리 없애고, 이런 식으로 뒤돌아보면 금리가 훌쩍 이렇게 올라 있는 걸 사람들이 느끼게 될 겁니다. 금융권들도 이제 그러한 방식을 선택하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갑자기 급격하게 올리면 대출자가 못 갚겠다고 놔버릴 수 있으니까, 그러지 않기 위해서 시중금리 한 0.2% 올리면 실제로 얼마 안 되니까, 몇만 원 안 되니까 그 감당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갚아, 이자만 내, 이런 식으로 계속 분위기를 이제 끌고 간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한 달, 두 달 조금씩 3만원씩, 5만원씩, 7만원씩 계속 이제 대출 이자 부담이 늘어나는 거죠. 6개월 지나고 1년 지나고 되돌아보면 자기가 부담하는 금리가 1% 올라 있고 2% 올라 있는 걸 이제 확인하게 되는 거다라는 겁니다. 결국 이제 대출을 받은 사람들은 잡힌 물고기인 겁니다. 잡힌 물고기한테 먹이 줍니까? 안 줍니다. 언제든 잡아먹을 궁리만 하는 거죠. 회쳐 먹을지 아니면 매운탕에 먹을지 말입니다. 빚낸 사람들이 자신이 어떤 처지인지를 여전히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근데 모르든 알든 간에 그들의 이제 삶이 되게 빡빡해지고 힘들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무리하게 대출을 받게끔 언론들이, 유튜브라고 하는 놈들이, 전문가라고 떠들어대는 놈들이 너무 많이 조장한 거죠. 그래서 아마 이 상황이 온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얼마나 많은 그 사육전이 벌어질까 생각해보면 좀 겁이 많이 나죠. 대출을 많이 받은 사람들의 삶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야반도주하고 그 주민등록 말소자 되고, 채무불이행자 되고, 신용불량자 되고, 살아도 사는 게 아닌 그런 되게 이제 유령인간처럼, 투명인간처럼 이제 살게 될 겁니다. 씁쓸한 얘기죠. 그게 현실입니다. 빚 내고도 별일 없고 레버리지 운운하면서 부자가 될 거라고 떠들어댔던, 생각했던 사람들이 뭐가 잘못했다라는 걸 이제 뒤늦게 알게 되는 겁니다. 그걸 이제 미리 깨우친 사람은 그래도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는 거고, 삶을 개선시키는 거고, 여전히 꿈만 꾸면서 현실을 파악하지 못하는 이들은 계속해서 그 노예의 삶을 사는 겁니다. 금융노예죠, 금융노예. 영끌한 이들이, 무리하게 대출받은 이들이, 대출이자가 대출액이 5억이고 7억이고 10억이고 이런 이들이 삶이 우두두 이제 무너진다라는 겁니다. 사는 게 쉬울 줄 알았던 겁니다.
자기 생각한 대로 잘 흘러갈 줄 알았는데 막상 살아보니 그게 안 그렇거든요. 자기 생각대로 뜻대로 흘러가지 않거든요. 그걸 이제 알게 되는 거죠. 참 무자비하고 무섭고 많이 혼란스러운 겁니다.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며 겪게 되는 일들 잘 살펴보고 잘 따져봐야죠. 가만히 있는데 그냥 이루어지는 거 없고요. 시간이 더 오래 걸리고 더 사는 게 어려운 겁니다. 그걸 알아야 되는 거죠. 그걸 모르고 살면 이제 큰 거 다치는 겁니다. 기준금리는 내렸지만 시중금리는 올라가는 좀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기준금리는 인하된 게 이제 기업들이 대출 받을 때 대출 이자의 뭐 혜택들이 아마 적용이 될 것이고, 가게는 대출을 줄여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리 신용도가 좋다 한들 대출 금리가 내려가는 건 좀 어렵지 않나 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쪽이 되었건 간에 지금은 시중에 현금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라 현금이 좀 더 소중해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대출을 받아서 뭔가를 하는 건 좋은 상황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 함부로 빚내지 말자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빚 없이도 살 수 있습니다. 빚 없으면은 뭐 못 살 것처럼 얘기하지만 우리의 부모 세대들은요, 빚 없는 게 당연했어요. 빚 내고 싶어도 빚을 내주지도 않았고. 근데 언제부턴가, 김대중 정부 시절쯤부터였나요? 카드 남발하게 만들고 빚 내서 뭐 하는 걸 뭐 당연하게 그게 되게 뭐 경제에 이득이 되는 것처럼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카드로 연체자 폭등하고 시용불량자 넘쳐나고 순식간에 나라가 개판됐죠. 이게 뭔가 싶은 거죠. 참 아이러니하고 참 답답하고 참 충격적인 일들이 많이 벌어졌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요, 2003년에 카드 대란 때보다 카드 관련한 연체가 너무 많아서 앞으로 지금의 한국이 얼마나 침몰할지 걱정이 많이 되는 상황입니다. 많이 우려스럽다는 겁니다. 앞으로 우리는 더 정신 차리고 더 조심하며 살 궁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언제 어떻게 얼마나 험난해질지, 얼마나 더 악화가 될지 알 수 없는 겁니다. 참 막막하고 참 두렵고 참 겁나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걸 잊지 말아야 될 것 같습니다. 대출 받아서 이자가 몇 프로 안 되니 대출 받아가지고 뭔가 해보겠다, 이런 생각하는 것 자체가 좀 위험한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함부로 빚낼 생각하지 말고 어떻게든 삶을 좀 잘 관리해서 안정적으로 좀 살아갈 궁리하는 게 훨씬 더 현명하고 올바른 모습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